저희가 오늘은 이제 법률 전문가 중에 최고봉이죠. 민주당 박균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의원님 오늘 좀 11시 22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CBS에 있었습니다. 와 저희 맞아. 김현정의 아주 뉴스쇼. 아침에 복도에서 저랑 만났죠. 예, 예. 여기 하시고 내려가시면서. 오늘 묘하게 CBS와 네. 인연이 많아서 오전에 CBS에 있었고 네. 지금 CBS에 있고 그러네요. 오후에는 잠시 네. 광주 CBS 전화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저희 3층하고 2층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예, 저는 좀 사파라서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그 약간 품위를 지키셔도 되고 여기서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의원님 오늘 너무 바쁘셨으니까 일단은 뭐 소회는 그러니까 저는 소회를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예. 징글징글했다. 예. 예, 사실 탄핵이 우리 시작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 보세요? 일단은 뭐 헌법재판관들 네. 어려운 고충 속에서도 이런 8대 0이라는 네.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네. 감사하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준 분들이 결국은 국민이라는 것 이것부터 이제 선언을 하고 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건 이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네. 사실은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음. 헌법재판관 세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거나 실체적으로 이것을 기각시킬 생각까지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윤석열 피청구인 측, 국힘 측에서 주장하는 온갖 쟁점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트집 잡는 식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러네요. 정말 깨알같이 따지고 그러네요. 또 뭐 판단을 유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부기를 해가면서 이 다루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보수의 요구대로 최종적인 결론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뭐 쟁점에 대한 검토 또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나야만 결론이 늦게 나야만 국힘에게 유리한 그렇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어떤 보수 세력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를 지키고자 했던 거 아니냐. 좀 명분이 필요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아픈 것이 아무리 본인들의 뭐 정서가 있다고 해도 네. 3주 국민의 기대보다 3주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주 동안 약 20일 동안 국민들이 당해야 했던 그 고통, 불편을 생각하면 불면증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걸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아니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진영의 논리가 왜 헌법재판관님들한테도 살짝 배어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 국민 보기에 당연한 그 상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지난했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여야 했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 사회의 어떤 진영 논리, 그렇죠. 이런 것들 두 개의 상식, 두 개의 진실이 따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 그게 아무튼 사법 영역에도 조금 뭔가 침투한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쵸. 씁쓸함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의원님 감사 말씀대로 이제 국회에서도 채택문이 나왔어요. 감사문. 4.19 혁명 이후에 이제 65년 만에 국민께 감사드린다. 예.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의 이제 감사 그 말씀은 똑같은데 어쨌든 그 전원일치로 나왔어요. 이제 8대 0으로 나왔는데 현재는 어제까지 별 찌라시가 다 돌았잖아요. 예. 뭐 5대 3 대드락부터 시작해서 뭐 4대 4로 간니부터 시작해서 뭐 몇 대 몇이나 했는데 이 밭글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8대 0을 확신하셨습니까? 예, 저는 8대 0은 확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6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3주나 늦어지고 있는 거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 일주일 늦어지는 거라면 모를까. 3주나 늦어지는 데에는 결국은 6명을 확보를 못했다. 분명히 3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반대가 어떤 근본적으로 윤석열을 복위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반대의 일리는 없지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 따지고 시기적으로 늦추고 마음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서 이걸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늦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 선고일이 지정이 딱 되는 순간에 네. 아 이건 인용이다. 아. 왜 그러냐면 합의에 이른 이상 이분들이 직업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법관을 지내왔던 그렇죠. 자존심 그렇죠.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어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연히 그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인데 다만 3명 중에 1명 이상이 저 인용 쪽으로 바로 마음을 합해 주니까 선고일 지정이 이루어졌겠지만 혹시 반대하고 있었던 분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이쪽으로 찬성 쪽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을 복위시키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이름만 역사의 영원히 그렇죠. 욕만 먹죠. 저 불명예스럽게 남길 수는 맞아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8대 0으로 갈 거라고 그건 믿음이 있었죠.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을 괴롭혔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수긍이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징글징글하다 표현 쓴 게 제 주변에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나면 조기 대선이 사실상 오늘부터 스타트를 한 거잖아요. 날짜는 60일 예. 이내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어쨌든 경선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률은 높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중도층에서도 호불호가 약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아 이게 3주 전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해야 되나 이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필요 없어. 무조건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깊더라고요. 저도 두 가지 얘기를 좀 들었던 것이 네. 그 무죄가 났을 때 조금 마음을 돌리는 분들도 좀 더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윤석열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을 때 즉시한거 포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제 주변 중에 좀 보수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후보가 싫다고 윤석열 후보를 지난 선거 때 찍었던 그런 사람 좀 사람들입니다. 있어요. 맞아요. 좀 세금 내는 것이 아까울 수도 맞아요, 있는 분들이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윤석열 석방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주변 친구들이 마음을 바꿨다 이거예요. 저런 검찰 그렇지. 이건 정말 반상식적인 공권력을 저렇게 운영하는 저 조직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어야겠다고 그렇죠. 이재명이라도 찍어야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했던 그 상황이 네. 오히려 마음을 저쪽에서 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그랬던 것 싶습니다. 같아요. 사실 예.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이제 검찰 출신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검찰 만날 일이 몇 번이 있었겠어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기자 취재가 아니라 혹시 그 조사로 검찰을 만나면 그냥 순순히 다 불어라. 그러니까 경찰한테는 조금 소위 말해서 뭐 변호사 선임하고 해도 된대요. 근데 검찰이 부를 때는 웬만하면 나가라. 이미 그 사안이 장난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그 검찰에 이제 그 사실은 일반인들 많이 막 수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대형 사건이야 이렇게 할 때 웬만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고 기소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 검찰을 이번에는 사람들이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부터의 개혁. 예. 예. 71년 만에 내란숙의 혐의자 현행범이 풀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날짜로 계산해요 지금도. 예. 근데 윤석열만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윤석열만 특혜를 받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자기 은혜 갚겠다고 지무정 총장이 국민들의 공직자로서의 도리도 다 버리고 맞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검찰 조직도 저렇게 망가뜨리고 어떻게 저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저걸 봐주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언제까지 저런 모습을 봐줘야 할지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이제 머지않아 끝나겠지만 어쨌든 참 그 답답한 마음을 어쩔 수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연장된 질문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답답한 그리고 사실은 애끓는 감정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복수 심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 불면증을 한 달 내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갈 건데 저희는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갔을 때 지금 구속 취소 풀려났잖아요. 예. 근데 오늘부터 민간인 아닙니까 윤석열. 예. 그러면 이제는 내란 내지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그게 아니라 그 조항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예를 들면 뭐 명태균 문제나 뭐 또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양평 뭐 등등등으로 기소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혐의가 그러니까 일단 직권남용죄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검찰 그렇죠. 공수처가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맞아요. 직권남용죄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내란죄만 기소를 했고 네. 그게 죄명이 일단 하나 살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수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겠죠. 네. 그런데 그 직권남용도 한때 그 구속 사유가 됐던 그 사안이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새로 구속을 해서 그 기소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앞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수처 경찰한테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직위원 판사한테 우리가 그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윤석열을 풀어준 결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위해서 봐준 걸로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정말로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고 법적 절차가 공수처의 구속이나 검찰의 기소 이 기간 계산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풀어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석방으로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의 정당한 권한으로 법정 구속을 해라. 윤석열을 즉각 불러서 법정 구속을 해라라고 그러네요.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구속을 하면 그 순수성을 우리가 반쯤은 믿어주는 거고 그걸 안고 내버려 두면 그 순수성은 직위원 판사한테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실은 사법부 이 사람들이 의원님도 사법 출신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5천만 대한민국을 헌재 재판관 포함해서 법률가 한 15명, 16명이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 뭐 직위원 판사, 뭐 심우정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뭐 그게 잘못했던 오동훈 공수처장 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합해서 15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시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계엄이 터졌고 12월 3일 날. 그리고 계엄을 터진 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사유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위임을 했잖아요. 권한을. 예. 그래서 국회는 권한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했고 그다음 내란죄로 구속했고 쭉쭉쭉 가는데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풀어주고 자기들끼리 난리 난 거예요. 뭐 기각 간다 그러고 탄핵.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시민들이 정말 울분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니들이 뭔데 한마디로. 맞습니다. 네, 당신들이 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앞으로는.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조직 아닙니까? 사법조직, 수사조직이. 그러려면 어떤 국민의 통제, 국민의 어떤 상식 이것을 받고 따르기 위한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행사를 하고 집어넣었다 풀어줬다 결론 내리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네요. 국민 통제 아래 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민주적 통제를 해야죠. 그래서 선거제로 뽑든지 선거제로 뽑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면 그것을 뭔가 권한 행사가 국민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뭐 배심제가 있고 또 외국 같으면은 수사기관의 그 권력 분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는 셈인데 그래서 우리도 뭔가 그 수사 구조 개혁도 좀 바꿔서 한 기관이 마음대로 못하게끔 맞아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검찰도 하고 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법원도 뭔가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 물론 상급심에 의해서 고쳐지는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은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답답한 일이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좀 연구할 때가 됐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뭔 역설적인데 이번에 진짜 저는 그 우리나라 지금 법원과 검찰이 로스쿨인 줄 알았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형사소송 교육시키고 아니 무슨 예. 체포하는데 무슨 물건 이게 예. 특정되지 않았니 압수수색에 뭐 서부지법에서 영장 끊으면 저도 이제 그냥 기자지 그런 형사소송법 220조 이런 거는 예. 저희가 뭘 읽어봅니까 그거를 의원님 검찰 때도 사실 그런 거 예. 사실 검사들도 자주 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수사관들한테 시키고 예. 관례가 있으니까 예. 보통 압수영장 하면 막 그래 가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네. 국민들 상대로 네. 그냥 그 어떤 일반법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법에 대한 그리고 교육을 소송법을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항고가 뭔지 준항고가 뭔지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연구를 해야 했으니까 네. 참
희한한 아, 거죠. 진짜 역설이에요. 예, 즉시한 곳까지 해서. 돈 안 들여 공부시키면 고맙습니다, 씨야. 로스쿨 공짜로 다녔네요. 적어도 이 형사소송법만큼은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뭐 구속 취소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의원님 어때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음모론인데 용산 쪽에 제 아는 사람이 2월달 중순에 이걸 예견한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기자 그 구속 취소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니 무슨 구속 취소야. 이제 곧 2말 3초 탄핵될 건데 해서 주변에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때 의원님한테도 안 물어봤죠. 그냥 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근데 제 주변에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검사 출신인데 이러더라고요. 구속 취소? 이 기자 그거 언제 시킨지 알아? 진범 잡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윤석열이 진범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군 통수권자니까. 예.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취소가 되더라고요. 보석 취소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아니 네. 보석 제도가 있는데 보석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그죠? 보석 취소가 뭔 소리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법원의 자기 부정 아닙니까? 예. 보석은 나 돈 있으니까 나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이고 구속 취소는 법원한테 네가 잘못했지 이 소리잖아요. 그래, 잘못 얼마나 구속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해준다며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해준다며요. 그리고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사유가 되기도 어렵고 그쵸.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5명의 판사가 저걸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아, 그러니까 체포할 때 체포 이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뭐 연장을 한다고 할 때 뭐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해가지고 5명의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관할권이나 뭐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관할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에 관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논리도 그걸 취소하는 사유로 거기다가 뒤에다가 써놨죠. 그쵸. 내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주지만 이건 사실은 요것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써놓은 그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구금이 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면도 있어라고. 맞아요. 얘기를 이것도 한번 하거든요. 따져봐라. 예, 그러니까요. 5명이 관여를 해서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어떻게 판사 한 명이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풀어주는 결정을 합니까?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할 검찰이 윤석열을 위해서 또 그렇게 특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전이라고 그쵸. 해야 할까요? 그쵸. 그걸 베푼 것들도 이해를 못하겠고. 요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법원 개혁, 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는 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 사건 있고 나서 그 법원 행정처장님한테 한마디 좀 따졌죠. 미란다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뭐 묵비권, 네. 변호인 선임권 이걸 범죄자 알려주는 체포할 거. 때. 예, 음. 그걸 알려주는 것이 미란다 원칙인데 미란다가 피의자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미란다라는 피의자가 흑인 서민 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묵비권도 안 알려주고 변호인 선임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제외해버려. 자백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친구를 인정 못하겠다고 딱 60년 전에 이런 판결을 했던 겁니다. 미국 대법원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다 이 법 기술을 씁니까? 게다가 내란수계 혐의자. 예, 누가 그것도 봐도. 법률 규정에 어긋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좀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좀 걱정이 크실 만도 하다. 이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이 달라지는 이 사법 시스템을 보면서 어떤 불안감을 가질까. 참 그건 좀 국가적인 큰 손실이죠. 그쵸.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 어쨌든 예전에 제가 8년 전에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3일을 줬거든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나왔더라고요. 예. 파면되고 3월 10일 날 파면되고 3월 12일 날.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일각에서는 지금 한남동에서 요새화 시킬 거다 또 뭐 이런 설도 있고 이제 아크로비스도 나올 거다는데 며칠 만에 나올 것 같습니까? 언니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일은 이사를 해야 맞죠. 집은 그렇죠. 나중에 옮기고 그렇죠. 또 뭐 경호동을 따로 마련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내일도 이사가 가능한 건데 아마 저 성향상 좀 며칠 좀 더 있다가 나올 거고 더 오래는 못 견딜 겁니다. 이제는 예,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염치는 없는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뭐 오래 버틸 명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불안해요. 이삿짐을 본인이 쌀 것도 아니고 아, 옮겨놓고 네. 그쪽에 저 뭐 돕는 분들이나 네. 이삿짐 센터에서 도우면 되는 것이지. 뭐 거기서
버티고 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볼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오래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 인사발령 나면 경찰서장들 인사발령 나는 날 짐 싸서 떠납니다. 그렇죠. 다음날 바로 다른 데 출근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직자의 자세인데 이제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까요? 공직자도 마음대로 했는데 민간인이 된 이상 내가 왜 말을 듣냐 하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며칠 안 가고 비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핵심 인물은 그 김건희잖아요. 예, 김건희인데 김건희에 대한 거는 사실 명태균 그때 선거 개입 엊그제 그 통화 녹취로도 다 나왔잖아요. 사실은 김영선 뭐 명태균 맞습니다. 하면서 뭐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김건희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뭐 디올백 양평 뭐 지금 수십 가지 걸렸는데 이 다음 수사 김건희 어떻게 보세요? 심우정 총장 하에서 수사하는 게 나아야 아니면 특검을 한번 통과시켜야 되나요? 특검해야죠. 한번 불신받는 조직한테 그걸 영원히 믿고 맡길 수는 없고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어떤 그 뭐 인적 개편이 이루어진 뒤에라고 한다면 믿을 수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지만 그쵸. 지금 사람이 변치를 안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 살자고 옛날보다 좀 더 열심히는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은 아닐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건은 영원히 어떤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특검들 다 거부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정권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가능성이 높지만 새 정권은 어떻게 보면 뭐 전 정권에 대한 복수라고 이렇게 극우에서는 주장할지 몰라도 복수가 아니라 이거는 구조상 특검을 지금 한 보통 4-5개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검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힘한테도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 민주당에서 인사를 개편하고 그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또 어떤 거죠. 본인들이 이제는 또 검찰을 욕하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이재명 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뭐 수하인 또 검찰이 개가 돼서 뭐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저 검찰을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은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 국힘에서는 또 그런 구도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 필요한 거죠. 지금. 서로 오해 안 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까지 하면 사실은 그 의원님 무조건 유죄 나온다 보세요. 대충 지금까지 나온 흔적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새로 수사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일단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부분은 뭐 23억의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주장한 거예요. 검찰의 결론이 하더라도 23억의 이익을 봤는데 그 문제적 거래 공범들이 주가 조작으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받았던 그 거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적 거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승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공범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 뭐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진상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저 3억 가까운 여론을 공짜로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뇌물죄예요. 그게 뭐 또 좋게 봐서 뇌물이 아니고 그냥 저 정치자금법으로만 해석을 해도 또 3억대의 그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있고 또 여론 조작을 한 것들이 또 이거 저 선거법 위반에 그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는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뭐 예를 들어 그와 관련해서 인사보응했던 것들을 강요죄라든가 이런 걸로 윤상현에 대해서 뭐 강요를 하고 또 공천관리위원들 강요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따지고 온다면은 저는 뭐 당연히 형법상의 강요죄도 든다고 보고 명태균 게이트로만 해서도 지금 당장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의원님 혹시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집권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나중에 짚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정부를 이제 출범한 거 정말 대환장 파티에 정말 곡하가세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든 날리면 사람들한테 청각 테스트 한번 하고 그리고 디올백 받았더니 그게
디올백을 준 사람이 준 사람이 함정을 봤다는 거야. 예, 공작에 당했다. 예, 예. 이런 지록이 막 예.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이번에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랑 전 곽정근 전 사령관이 자기한테 탄핵 공작했답니다. 아니 예. 이 발상을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돼요? 관료와 그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최고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예. 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원한이 졌길래 예. 본인들이 특히 곽종문 사령관은 구속까지 돼가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을 모함하겠습니까? 참. 아 그거 이거 어처구니 없더라고. 이런 발상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이 확신범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데 내가 디올백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사이코패스라서 진짜로 자기는 당했다 생각해서 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동설론자 같아요. 전동사. 예, 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아. 나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서는 남한테 어떤 짓도 할 수가 있고 아. 또 거짓말이 됐든 뭐 논리가 됐든 진실이 됐든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논리는 종사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거죠. 뭐 이런 수준의 네. 천동설론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너무 품격 있으게 이제 천동설론자라고 해줬는데 저는 그런 윤석열 시정잡배에게 저는 질려가지고 이 사람은 눈앞에서도 거짓말하더라고요. 예. 네. 최상병 때 이종섭 장관 통화했냐니까 안 했다 그래요. 예. 네. 바로 통화기록 새 통화 나왔죠. 8월 2일 날 한 거. 예. 네. 그러면 아마 갑자기 방산 얘기하고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하도 두들겨 맞아서 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뭐 대학생이 돼서도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가 네, 고모스로 본인 뭐 얘기하지 욕실에 않습니까? 고모스로 했던 그러니까 그냥 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들통나든 말든 당장 거짓말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그 습관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야,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의원님 마지막 하나만요. 저희가 이제 시간 예. 다 됐는데 이게 오늘 그 결정문이에요. 예, 요거 중에 제가 예. 하나만 궁금해서 다 예. 요새 바쁘니까 예. 바빠가지고 이제 오늘 이거를 다 읽은 매체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음. 오늘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음. 그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 자료. 그거 그것만 읽었고 내부를 지금 이건 원문 자체는 다 못 읽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 그러면 저랑 이제 제가 144페이지 다 읽고 왔잖아요. 아이고 어려운 일 하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그 중에 뭐 네, 의문 하나만 좀 예. 궁금한 게 어차피 법률가시니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예. 이게 이제 형사 소송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보충의견에 예. 보충의견은 둘도 갈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전문 법칙. 전문 법칙. 예,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형사 소송에 준용하듯이 이거를 그 두 명은 진보 쪽 재판관 두 명은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 헌법재판관에서 완화시켜야 하고 여기서 이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배척해야 된다. 야 예. 거기 검사들이 조사한 거 헌재 갖고 오지 마. 이건데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힐 때 예. 의원님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검찰 조서를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법관 앞에서 또는 재판관 앞에서 직접 증언하고 증거를 게시하고 확인받는 것만 증거로 인정을 하고 법관 앞에서 하지 않은 그 전달된 이야기들, 그렇죠. 전달할 전자니까. 전해지는 얘기들, 소문들, 음. 뒤늦은 얘기를 가지고는 증거로 삼지 않는다. 네. 다만 예외가 뭐냐? 경찰, 검찰의 조서. 이것은 경찰이 들은 얘기지만 문서로 이렇게 보여주면 네. 이게 서명 날인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고 변호인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 내용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형사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전문 그 증거 법칙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저 상관없이 아니 저 헌법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그렇죠. 국민 상식 수준에서 인정되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받아들여서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징계 재판인 탄핵 심판에서 그렇죠. 형사 재판의 논리를 가져오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김복형 뭐 조한창 조한창. 재판관은
그 검찰 조서 내용을 뒤늦게 부인했으니까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유리하게 그렇죠. 어, 윤석열에 유리하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던 것이고 진보 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당연히 그저 국민이 다 보고 들은 사안에 대해서 뭘 그렇게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거야. 감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자격이 있나 없나를 좀 심사하는 건데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맞다고 해야겠죠.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고 싶으면 형사재판관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헌법재판관 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 명분이 필요하다. 예, 이거 지금 인용해주면서도 뭐라도 하나 잡아놓고 자기들도 좀 약간 명분을 위한 명분, 보충을 위한 보충이 아니었나. 일사부재의 원칙, 뭐 증거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근데 더 많은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 다 포기하고 그쵸? 대표적인 몇 가지를 거기다 보충 의견으로 썼을 텐데 이것을 안 남겨도 되는데 물론 남기고도 싶었을 수는 있지만 남겨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어야 왜 재판이 3주 이상 늦어졌는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연됐는지. 이런 논쟁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해명해 주는 역할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의견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국민 보기에는 아까 그렇죠. 좀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증거를 그게 맞는 그 국민의 의사에 합치는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훅 갔는데요. 예.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사실 조기 대선이 시작했어요. 예. 예.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요 포인트가 있을 때 또 저희 자리 모시고 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CBS로 하셨는데 너무 예. 감사드리고 예, 예. 다음번에는 저희가 오늘 떡 돌린다고 했는데 예. 이거 이 만개떡 맛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좀 가져가실래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하나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예. 요걸로 하나. 예, 고맙습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